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의 김문수 후보가 빠른 속도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분을 보고 놀랐던 것이 지금 등록된 대선 후보들 중에서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재산이 제일 적은 분이더라고요. 삼선 의원에다가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지냈고 전 정권에서는 장관까지 했던 분의 재산이 10억이 조금 넘는다면요, 그야말로 청렴한 공직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흔한 비리도 하나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김문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사주와 이름을 풀어볼까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출생 연월일은 양력으로 51년 9월 27일입니다. 음력으로 치환하면 51년 8월 27일이고 출생시는 본인만 아실 테니까 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는 시를 몰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대에 태어난 분들에게 출생시를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첫 닭이 울 때 태어났다고 하더라, 또는 소죽을 끓일 때 태어났다고 하더라, 아니면 해가 질 때 태어났다고 하더라, 뭐 대충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만 세워보면요, 신묘년, 정유월, 경월생이 되죠. 이런 사주를 두고 1초 사주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1초 만에 어떤 성질을 가진 사주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주의 오행이 목화 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의 오행의 배치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이 정도만 해도 무독하고 깔끔한 사주가 됩니다. 김문수 후보의 사주가 무독하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화의 오행인 관성이 편관이 아닌 정관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금의 급제가 이 정관을 만나서 관성에 동화되기 때문에 자신을 더욱더 튼튼하게 잡아주는 통제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런 사주를 면석이 사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주가 가진 성질이 착하고 융통성은 좀 떨어지지만 건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도 그 호전적인 에너지로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처럼 긍정적인 방면으로 표출되었던 것이고요, 지금의 정치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죠. 김문수 후보처럼 이렇게 관성만이 반듯하게 작용하는 사주의 특성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면요, 융통성은 다소 부족해도 강직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타협 없이 원리원칙을 준수하는 그야말로 청렴결백한 사람의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처럼 정치인은 물론이고요, 세무직, 감찰직 공무원처럼 원리원칙에 따라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경찰, 소방관, 군인과 같은 강한 직업에도 잘 맞는 사주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승명문을 보면요, 아마도 김문수란 이름은 집안의 어른들이 삼수변인 강이름 숫자를 돌림자로 사용해서 지은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분의 사주에서 김문수란 이름의 승명문에는요, 재물복은 없고 인성과 관성만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전문직에 특화된 성격을 가진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나 교수 또는 선생님과 같은 직업에는 아주 좋은데요, 의사가 되어도 계급이보다는 페이닥터가 좋겠고요, 강사보다는 학교 선생님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대통령을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주와 이름에서 재성이 없으니까 돈 욕심도 없을 것이고요, 나라 돈을 착복하지 않는 청렴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눈꽃만큼도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몇 가지 정치적인 악조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인 악조건은요, 이분의 나이가 73세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70이 넘으면 그 운세는 반으로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장난만 치다가 쫓겨난 윤석열 정권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윤 정권 때 불거진 사건들을 듣기에만 급급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올바른 정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정치적인 약점은요, 이분의 착하고 정직한 심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성공에만 힘쓰는 소수요 성향을 가진 나쁜 정치인 그룹들이 김 후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가스라이팅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그것이 최대의 리스크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할 때 두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며 조정을 하고 있었죠. 바로 이 영상입니다. 김 후보가 저는 기자분들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이럴 것처럼 마이크가 꺼졌죠. 그 이유는 옆에서 지켜보던 나경원과 윤재욱 의원이 김 후보를 이틀막하기 위해서 시웃으며 마이크를 강제로 꺼버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너가 다 하려고 그러라, 또는 정말 윤석열이 후회났다 등의 비난의 글들을 쏟아냈죠. 저도 그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한 사흘 굶은 할배를 길거리에 앉혀놓고 강제로 앵무리를 시키는 느낌도 들었고요. 또 디즈니의 영화 라이온킹에서 초원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악랄한 하이에나 3인방인 센지와 에더, 반자이가 떠올랐습니다. 이 3인방의 리더이자 통일점인 센지는 이 무리를 통솔하는 숙녀 하이에나죠. 눈치는 번개처럼 빠르고 두뇌는 아주 비상합니다. 이렇게 초원에서 쨍판을 치는 하이에나 무리들 때문에 성군이 무파사가 정치를 잘하고 싶어도 초원의 평화가 푸비박산나듯이 정직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국힘당의 이런 빌런들이 김 후보를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요,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탄핵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하이에나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는 파티가 끝날 때쯤에는 김문수가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